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해당하는데요. 국내의 한 외국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 연구부서에서는 일일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성실성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부유한 집안 출신인 대대로의 후손으로서 종갓집 충격이기도 합니다. 종갓집에서부터 정성을 다해 경영해온 회사의 사장 역할까지 어느 순간이라도 소홀하게 대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친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두 가지 역할은 말처럼 쉽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고도 말이에요. 이런 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일생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연구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저만큼이나 인기 있는 애이자 또 다른 책임 연구원인 그 남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비록 반지 하나로 월세를 지불해가며 옹기에 종기처럼 모여 사는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저가 근무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낸 월급으로 집안을 꾸렸습니다. 빛을 모두 파내었을 만큼 생기 넘치고 뛰어난 남자였어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한편으로 사랑도 함께 키워가던 우리 커플이 부부로서 함께할 삶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문중으로부터 마당과 정원이 딸린 150평 주택을 받게 되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신혼생활의 시작부터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150평 주택은 호사보다는 다소 부담스러운 책임감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고 약간은 많이요. 하기사 마당 청원의 채까지 주택 유지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야. 어차피 종친회에서 거의 대부분 케어해 주실 건데 뭐 신혼부부 둘이서 살기에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그 큰 집에 둘이서만 지내면 썰렁하고 괜히 그럴까 봐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 말대로. 이거 그냥 쉬운 점 아니에요. 우리 문중의 서울 거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숙소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개념이죠. 엄마랑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문중 사람들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면 하루 이틀씩이나 또는 한 달 동안도 머물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나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손님치를 걱정하고 있는 나를 본 엄마는 왜 아닌가? 비슷한데 난 엄마나 아빠가 그 역할을 왜 벌써부터 내게 물려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즉 물리적으로 간 적이 있진 않지만 가로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우리 딸이 언젠가는 물려받아야 하는 큰 부담이 싫지 않으시다면 엄마나 아빠가 굳이 물려주려고 할 필요는 없네. 얼떨결부터 그러고 있었지. 부모가 평생 해왔던 일을 어느 날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받아들인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저 문장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투자를 잘 몰라도 조금 서툴러서 투리구나. 여기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부드럽게 쪼개어가며 말했을 때 부모님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만 더해지는 슬픔을 느끼실 걸까? 자식들도 한 번쯤은 겪어봐야 하는 과정 같아요. 한 번 약속했던 것,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빠지니까 이래서 물러나겠지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저도 다음 이집을 받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전에 받은 주택은 신혼집이자 문화 사람들을 위한 서울 숙소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차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문화 사람들이 서울을 찾을 때 일정이 있으면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중의 경조선화 면적 그런 곳 외에 다양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숙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당이 딸린 주택과 함께 손님 7명을 일이 솔직히 부담되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절대 싫어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 일을 평생 동안 맡아온 친정 부모님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어느새 부쩍 나이를 잡수신 친정 부모님이 평생 맡아온 문중에 손을 넣으면 갑자기 더 늙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고요. 문중의 보살피심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던 제가 결혼해 새가 전까지 꾸리게 되었으니 그럼 문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중에서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던 친정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저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그 집을 신혼집으로 소개했던 나는 한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예비 시댁 식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특히나 예비 시모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저희 친정이 정확히는 친정 쪽 문중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가문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제가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안중에도 없이 말이에요. 업무나 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넓고 밝은 2층 집도 좋지만 마당에 청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공기도 다르고 어머니께서 활짝 펼쳐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가족들은 곰팡이 판자 집에 살고 있어서 참으로 비참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네요. 아버지는 살게 될 것 같아 보이고 어머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각각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가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바로 그런 기분이란 걸까요? 친정이 이 정도 부잣집인 줄 알았으면 예물이라도 조금 더 챙기거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농담으로 흘리지 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요. 얘기하니까 너무 개의치 말아야 해요. 정확히는 우리 집이 부자라기보다는 문중 재산이 많다고 해야 맞겠죠. 절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저의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애니 연구소 연구원 아니라고 그만큼 카타부터 따지기는 상견례 날 듣자 하니 의사돈이 종손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아니고요. 외동딸이 있는 집안에서 재산이 물려 내려온다면 받자. 너 말고 또 어디로 갈 건데? 이거 또 농담조로 한마디 얹었을 뿐이니 너무 심각해지지 말아야 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에는 예비 신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을 보자마자 나도 그 큰 집에 엄청 놀랐었어. 진짜 문제는 그 주택을 예비 시댁에 소개시켜준 후 며칠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 연구소를 찾아온 예비 시모가 연구로 한창 바쁜 나를 불러서 결혼 관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이야기했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중요한 기분을 느꼈었어. 결혼 관련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뭘까 궁금해졌고 역시나 예비 시모는 신혼집에 대한 아주 깊은 의도를 품고 있었어. 나도 알다시피 내 세대는 기판 지하에서라는 것이야. 3월 찐왕전 절하는 신세 잔니에 신세라 아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한 명 잘 키워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다정한 마음은 고맙기는 한데 네 신랑 야 잘 배우고 잘난 척 하는 척하지만 나서 있는 범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아버지 한 명뿐이라. 뒤에 큰 아들도 있고 큰 아들의 4살배기 아들도 있고 걔들도 엄연히 내 핏줄 내 새끼들인데 명색이 부모가 곰팡이처럼 자란다 한들 반자 월스팡나 전전하는 신세가 오오가겠습니디. 안타깝게도 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말인데 우리 큰 아들 가족과 너희 부부랑 칩을 좀 바꿔 살자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크게 좋겠어요.
예비 장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예비 장모가 우리 부부와 함께 사는 약속을 바꿔서 월세를 내고 우리 신혼집을 주려는 말이라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한 대답으로 예비 장모의 말이 끝났어요. 표정 하나로만 답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겠어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단순히 그러겠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집이랑 우리 신혼집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입장이라면 그러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애도 없고 젊은 신혼부부라서 곰팡이 썩은 판자집에서 한 달 동안 산다고 해도 아무런 탈은 없겠지만 우리 쟁송 부부는 다르잖아요. 그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쟁송 부부에게는 활동적인 아들이 있어요. 아이는 아직 젊어서 면역력이 강하지 않아요. 내 살배기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곰팡이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환한 집과 마당에서 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껏 틀고 놀면서 마당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어요. 어린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신혼집이 무슨 집인지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집일지 상관없으니까요. 앞으로 며느리하고 재수씨가 한 가정이 되는데 내 살래요. 우리 손주가 너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조카가 되어주겠죠. 가족으로서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준다면 뭘 배려한다는 건가요? 그 정도라면 말로 낮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 요구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해보았어요. 무기한으로 집을 바꿔달라는 건 너무 끝내주지 않나 싶어요.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집을 바꾸는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것이 심해서요. 말이야, 어째서 딱 10년인데? 네, 내 살배기 손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바꿔 살려고 하는 거 뭐, 꼴랑 10년 때문에 구릴 뿐이야. 꼴랑 나, 밥조사 아주버님과 집을 바꿔달라고 생각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꼴랑 10년이란 말이 이 꼴랑이 아니라 10년씩이나 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무리 며느리도 자식이고 싶고 하지만 정도와 양심이 있어야 해요. 더욱이 집을 바꿔 살라는 것이 내 살배기 조카가 한창 뛰어놀기 때문이라는 건 정말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야, 제 눈에는 예비 시모가 어린 손주를 핑계 삼아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여. 어린 손주를 들 먹어가면서 그 주택을 찾음을 암시하기 너무 뻔한 것처럼 거부하더라도 어린 조카가 되겠어 무시해야 할 차가운 대우라는 의도도 너무 분명해졌어요. 어처구니 없는 예비 시머의 강압에 시달리면서 가장 갑갑했던 건 예비 시머가 친정에서 신혼집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 시머가 집을 옮겨 살라는 강요를 할 때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거절했거든요. 친정 사람들이 서울에 사업이 있을 때마다 머물기 위해 친정 재산으로 준비한 집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비 시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거나 귓먹지도 않았지요. 친정 사람들은 그때그때 모텔이나 여관을 찾아서 묵고 오면 된다든가 뭐 그렇죠. 아니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그 사람들을 여관이나 호텔로 넘기기는 불가능한 일도 있을 뿐더러 한두 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무엇인지요. 생각보다 꽤 많은 횟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걸 매번 어떻게 여관이나 모텔로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예비 시모의 집 바꾸기를 요청했지만 아침과 저녁에 거절당한 것이 불편한 하루의 활동이 되었고, 그러한 예비 시모의 행동에 대해 예비 신랑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시의 예비 신랑은 중요한 특허권이 바로 끝나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서 예비 시모의 일에 마음을 쓰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어린 조카가 곰팡이 석회의 영향을 받은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걸리면. 아주버님, 친한 집에 빌릴 수 있는 방이 있나요? 저 이걸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안의 다락방을 더한테 빌려주고 싶어서요. 그것만큼 더 나이 점심 파렴치가 됐지만 종갓집에서 피 빨아먹었다는 결론이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좋아요.
10월쯤 빌려주는 방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더부살이라고 생각하고 싫으면 때때로 아주버님 내외와 조카랑 신혼집에 방문해 힐링하고 곧 돌아가세요. 마음 놓고 뛸 수 있게 해줄 테니 마당 정원에서 좋은 공기도 마셔가면서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괜찮아. 너 지금 반지하는 월세방에 함께 살면서 시어미가 보기 싫다고 이렇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말이 거기까지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배려를 하겠다는 거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어? 단순한 신혼집이 아니라 문중 4월 숙소를 겸해 받은 집이라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한 신혼집일지라도 집을 바꿔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아주버님 벌이로는 10년 동안 유지하기 어렵고 이 집 역시 그런 주택이 아니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말이라 내 말이나 뭐가 달라? 결국엔 아니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 않지 않을까? 여기서 더 솔직할 게 뭐가 남았단 말이야? 정시엠과 함께 살기 싫다고 그래? 나는 반지하는 월세방과 빵 대면 주기가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님, 제 9살배기 조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양보해 달라는 얘기도 싫다. 세미 모시기 싫은 눈치 때문에 내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가주겠다는 것도 싫다. 그럼 다 덜어 어쩌란 얘기니에 돈 깨나 만지는 집안 다림이랍시고 가난한 시댁 식구들을 업신여기는 것도 유분수지에 제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요 무시하는 사람이 방을 내어준다는 얘기였어요. 언제든 놀러와도 좋다는 그런 배려를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엔 가난한 시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며칠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가면서 예비 시모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요. 제 노력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가능한 한 상냥하고 조그맣게 말씀드렸는데도 재결에서 큰 용기를 내어 제안한 타협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예비 시아버지는 매번 노여워했습니다. 부유한 척하며 시아버지 가정을 얼마나 역같이 보았는지 장소마다 붙잡으시려 했거든요. 부유한 척하며 시아버지 가정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말로 답하려 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하는 말에 꼭 답하시는 등 나와 제 어버이가 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말에서 느껴졌던 몹시 심한 부자 취급은 얻기 어려운 것들을 가진 삶과 가난의 복잡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기 결혼이라는 거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니? 사기요, 지금 사기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기란 어디 사람 속에서 돈을 빼먹는 것만 사기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한 부잣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락받은 결혼은 일종의 사기로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숨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설사 어머님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사기가 되나요? 문중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서를 챙겨서 검사라도 맡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친정이 구문 중이고 다 합쳐서 마당에 펼쳐진 150평 주택가 떡하니 해놓을 정도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값싼 결혼은 치르지 않았을까요? 거겠단 소리야. 이거 사정이라 하여도 우리가 받은 옛날 아내의 인사에 비하면 최소한 10배는 더 받았겠지. 내 말은 그것부터가 이미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결혼 이야기야. 아, 이제쯤 이해가 가니? 그럼 신혼집을 처음 소개해드릴 때 농담조로 넘겨진 말이라며 하던 이야기가 사실은 진심이었다는 거야? 옛날 아니라 사비를 제대로 쳐서 받으려고 했다는 말부터 문중 재산은 언젠가 반드시 제가 물려받게 될 돈이라는 말까지 전부 그래?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내 살배기 좋고 어쩌고 하면서 집을 바꿔 살라는 건 핑계에 불과했고 결국 어머니의 목적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결혼 인질로 잡아두는 것뿐이지요. 뭔가 더 크게 받아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세요. 투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지요? 네가 내 뜻을 찰떡같이 이해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느낌인가 봐요. 어머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 당연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겠죠. 나중에는 내 아들이 프로 돌아올 유산을 준비해야겠다는데 그거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왜 그런 걸 신랑의 유산으로 여기는 건가요? 엄연히는 우리 가족의 문화와 전통이기에요. 원래는 한 사람의 돈이 남편과 아무 차이도 없는 법이잖아. 실망이 나자 많이 실망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시댁을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반지 하나 값어치가 월세를 대신해서 살기 싫으면 쉴타면이나 요 시댁에 있는 것 마냥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일생 동안 끝까지 들고 살거나 그때서야 예비 묘지에 대한 퍼즐을 맞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바꾼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핑계였을 뿐이고 그 핑계 덕분에 자를 다 묶어버리고 지친 나와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었다. 일단 퍼즐이 맞춰지면 예비 묘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어. 처음에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눈을 멀게 하여 선마당에 연결된 한 채의 집이 지나치게 과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어 물음표가 들었다. 그 집을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느끼며 마무리된 것 같았다. 제가 이해한 예비 시모에 기이한 협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단 큰 집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뒤에 그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상대방과 협상할 때 감추고 있는 계획을 내비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아파트를 제안한다면 협상의 대상인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명품 예단을 깔아주겠다거나 외제차를 선물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략을 펼치었을 것이다. 예비 시모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라고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은 생색부터 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되어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챙길 것 또한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분명해요. 역시나 예비 시모는 마당에 딸린 집으로 억지로 쓰니 유루한 한동안을 보냈습니다. 몇 일 동안 예물과 세단을 알아보았고 사진을 보내고는 하더라고요. 결혼을 핑계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는 도둑놈의 진심을 마침내 완전히 드러내었어요. 상황이 이러자 저는 예비 시모의 아기를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 특허권이 걸린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고 결혼식도 올리며 한동안 휴가를 받은 예비 신랑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대한 마지막 해결의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죽히겠다는 의도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돈 욕심에 빠져 있어서 당신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러자 분노한 예비 시아버지는 대번에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이야기를 안 해도 처가댁에선 10원 한 장이라도 뜯어낼 생각만 해두면 누가 그렇게 네 처갓집이나 폈는 줄 알아. 당장 돈 욕심 때문에 못 쓸 짓을 하는 속물이라고. 속물이 뭐냐 그런 얘기한 적 없어. 우리 식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부탁했을 뿐이야. 그래서 끝끝내 피 한 방울 섞인 마누라 편을 들어주겠다며 낳아준 엄마를 쳐버리고 마누라 편을 듣자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자는 거야. 이제 우리 식구 꼬리아줄이 사람답게 올라가야지. 사는 것 같은데 허구헌 나와 곰팡이가 씌워진 판자만 쓸어내리고 있는 월세방. 반전 전화는 우리 처지가 크게 자식 새끼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하고 유감스러워하지만 엄마, 난 자식으로서 할 일은 다 했어요. 형이 취직한 답, C9, 여기저기 빌려다 쓴 돈도 그 생빛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 갚아줬고 실직자 인형이 손을 벌리면서마다 생활비니, 조카 교육비니 그것도 내 월급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짠, 아직도 부족해. 내가 어떻게 더 해야 그 놈의 자존심이 사라지는 건데. 엄마랑 형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생각 같은 건 없냐고요? 두 마디 안 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엄마와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을 거야. 그땐 엄마도 나도 진짜 끝장나는 것이니까 끝까지 무슨 끝까지 엄마랑 안 보고 살겠다는 끝까지. 엄마가 한 번만 더 돈 바라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
나이 들어 결혼한 애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해 자식 앞길 막은 부모가 그 자식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원망을 받으면서 살게 될지는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술을 붙이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제가 본 처음으로 분노가 한껏 담겨 있었고,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가 잠잠해지면서 돈 욕심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단락되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경악했고 야만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들이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살고 있었거든요. 안방은 시모 찾으러 사방이 내 살배기 조카의 장난감이니 낙선이 하는 것들로 아주 난장판이었죠. 아주버님은 왔으면 술상부터 내오라며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장하려고 할지를 않나. 블러쉬 형님은 아주버님 옆에 착 달라붙어 내 생과일 주스를 외치지 않나. 스택돈 한 푼 없이 오직 친정 부모님과 문중에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과 혼수들 전부 자신들이 주인들이라는 행세를 부리며 당황한 우리 부부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거나 말거나. 예비 시모는 뻔뻔하게 대려 어깃장을 부렸어요. 집을 못 해주겠다면 스택 식구들을 만족스러울 만한 뭐라도 하나씩 쥐어주어야 신혼집을 비워주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집주인인 저희 부부에게 아예 채에서 지내는 것이나 자기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 곰팡이가 번지는 것을 원한다며 피디도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걸려온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제게는 더 이상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폰 살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데 엄마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지금 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정신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고 김서방 부모님이어도 이 그렇지 그 집을 함부로 내주고 그러면서 사둔 게 뭔 상관이 있나 싶게 하는 행동이 딱 자기들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태도를 엎드립니다. 설마 한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드는 사이 친정 엄마의 꾸중이 이어졌어요. 결혼식을 마친 우리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시간, 친정 부모님과 문중 어른들은 함께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에서 하루 머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시댁 식구들이 친정 부모님과 문중 어른들을 다짜고짜 쫓아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큰아들과 10년 동안 집을 바꿔 쓰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가 우리 시댁 식구들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친정 사람들은 신거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며 남의 집에 하루를 살게 된 것을 얕보았어요. 그러니 남의 집에 머물러 갔던 취급을 받았던 거죠.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보이던 예비 부부는 외관상으로는 관대해 보였다가도 식중목과 시어장이 도망가고 나면서 후한 말이 나오기도 시작했죠. 시모가 결혼을 꾀하여 돈을 가로채려던 계획은 결국 돈을 약탈할 생각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뿐이었고 이로 인해 모든 사건과 예비 시댁의 여자인 부부는 돈을 탐내는 욕심에 서서히 들키게 되었어요. 부부는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여 밤을 혼자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 부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모아 가평의 어느 전원주택으로 향했는데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전원주택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예비 시모의 얼굴에서 집 사기 즐기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세 차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보다는 주택값이 덜 비쌀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부담이란 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차피 부모님의 자금으로 계약하는 집이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요. 무슨 별로라는 말인가요? 이 장소에서 살면 아주 좋을 거예요. 풍경도 아름답고 공기도 맑은 곳이라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상하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전에 서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불편한 일들도 없었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그랬다면 봄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을 테고 농담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학교가 조금 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통학할 일도 없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밀족한 해 후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따로 손볼 일도 없고 좋아요. 그치, 그 기타 생각을 하려던 참이었다. 우리 며느리는 43살이지만 마음만 3살 같다. 저희 부부는 가평의 전원주택의 계약금과 잔금까지 한 번에 처리했고 며칠 뒤에는 스택 식구들의 이삿짐을 실은 이삿짐 트럭 2대가 우리 부부의 신혼집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가평 전원주택에 도착한 이삿짐은 친정 부모님의 짐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처음부터 가평 전원주택은 결혼식 전부터 있었던 진장 부모님의 부탁으로 알아본 집이자 친정 부모님의 새 보금자리였어요. 외동딸인 나를 결혼시켜주고 서울 거점 정도의 역할까지 물려준 친정 부모님은 이제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과 함께하고 계세요. 벗삼아 삶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집값도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 낸 것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단지 신혼집을 무단 점거한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던 중에 친정 부모님이 알아보라고 부탁한 전원주택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마치 시댁 식구들에게 되어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처럼 속여 그들을 이사 보냈어요. 당연히 가평 전원주택에는 집주인인 친정 부모님이 이삿짐이 시댁 식구들의 이사 전에 살던 반자월 3집으로 도착해 있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주택으로 이사를 가던 날 저녁, 가든 파티를 즐기고 있던 저와 친정 부모님 앞으로 한 무리의 괴한들이 나타났어요. 차들은 시댁 식구들이 보내준 반자월 3집으로 보내졌던 이삿짐을 트럭 그대로 가평 주택으로 가져왔다. 시댁으로부터 온 식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쁜 산업단지인지 그들의 노력 끝에 이사를 마친 것을 보고 시모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너는 또 우리말까지 잊어버렸다. 이런 모습은 너무 유감스럽다. 그래서 한마디나 정성껏 따질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지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내 쪽을 향해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말을 건다면 그들은 너에 대한 말실수에 성난 채 응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만약 이것에 가연한다면 우리 식구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그나마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오늘은 사점을 직선으로 서서 보냈는데 다음에는 경찰차를 타고 쫓겨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경찰 차량 모양의 유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 부자들의 돈놀이에 언제부터 가담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입만 열어도 부자로 대우받지만 가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선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해 입만 열면서 잘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대접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고 잘 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법 없는 것이 아닐까? 현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혼집을 지어주겠다는 대가를 내놔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토끼 한 마리도 끼거이기도 전에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해 볼 때 전제부터 틀린 것 같다. 악에만 가득한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당신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을 이겨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당에 별표가 달린 150평의 주택을 마련할 만큼의 가문회나 전원주택을 마련할 만큼의 부모님 능력에 문장 중에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지인 중에는 없고 그쪽에 생각하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공권력과 법을 해결한 뒤에 남은 일을 일부러 조심스럽고 고운 말로 마무리해야 했을까? 일부러 우리에게 배려해준 것 아닌가요? 그래도 명색상 남편의 부모라면 법적인 과정까지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더 도움이 크게 돼서 잘 됐다고 말해주는 거군요. 아니요. 지금처럼 부드럽게 가르치기에 만족해 할 뿐이라는데요. 우리 악연을 여기서 조용히 끝내기로 하자는 뜻이기도 하구나요.
마무리는 내가 하든 나가 하든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법에 비해 주먹이 더 가까운 법이라고. 그러자 신호가 울리자 그 아주버님은 말다툼을 지켜보던 채 왔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자 그 순간에 남편이 무언가를 들고 등장했고 가족들은 주춤거리며 물러서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얽히고 말았다. 시댁 가족들은 무섭게 도망가다가 오줌도 싸게 만든 무언가는 친정 부모님들이 소중히 키워온 충견이었다. 대대로 나의 가문의 수호심이 되었다. 주었던 순혈 진돗개 5마리는 말이 없지만 우리 친정의 수호신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다시는 자와 침장 주변에서 조차 얼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문의 수호신인 순혈 진돗개 5마리 형제들과 함께 놀며 여유로운 전원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월세 신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상승해서 월세와 보증금을 늘려야 할 돈이 없어서 곳거리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댁의 상황을 듣고 우리 부부는 사람은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우리와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며느리 자식된 우리 부부와 친정 부모님들 중 어느 한 분도 시댁의 어려움을 가만히 지키지 않았을 테죠. 그 복을 스스로 걷어낸 사람들은 없고 스택 식구 본인들이 어떤 셈인지 괜한 돈 욕심으로 탐도하고 다름없는 짓을 벌이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수납으로부터 구해줄 마지막 동아줄까지도 스스로 잘라내어 버린 꼴이니까요. 앞으로도 남의 것을 너무 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과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